그녀의 손가락이 떨리며 휴대폰 화면을 비췄다. 여보, 오늘도 하고 싶어. 문자를 보내려다 지웠다. 그리고 다시 썼다. 나 또 젖었어. 시트도 갈아야 해. 한숨이 새어나왔다. 박은지 이제 60. 서울 강북구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는 그녀는 오늘도 새벽 2시에 잠에서 깼다. 축축해진 속옷이 불편했다. 젊을 때부터 유독 예민했던 몸, 갓 결혼했을 때 남편은 처음엔 그런 그녀를 좋아했다. 은지야, 넌 정말 촉촉하구나. 그때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투는 변했다. 또 젖었어. 매일 이러면 어떡해? 그 한마디가 그녀의 여성을 짓밟았다. 그 후로 은지는 자신의 몸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다가올 때마다 몸을 경직시켰고 감각을 죽이려 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억눌렀던 욕망이 더 거칠게 치솟았다. 욕실에서 샤워기를 들고 물줄기 아래 서서 홀로 떨리는 숨을 삼켰다. 그럴 때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이 한심해 보였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남편이 떠난 지 8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를 원망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와 함께했던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만족을 느껴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 한편을 아프게 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냐마는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의 욕망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론 위안이 되기도 했다. 그를 처음 본 건 동네 도서관이었다. 아침 9시 창가 자리에서 책을 읽던 그녀의 시선이 옆 테이블의 한 남자에게 머물렀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어깨는 여전히 곧았고 책을 읽는 자세가 단정해 보였다. 여기 자주 오시네요. 도서관을 나서던 그녀에게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목소리가 점잖고 차분했다. 네, 집이 가까워서요. 은지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은퇴하고 나니 갈 곳이 여기뿐이더라고요. 그의 이름은 박준서 62.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였고 3년 전 아내와 이혼했다고 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서 만났다. 처음엔 그저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함께 도서관을 나와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다. 은지 씨는 참 젊어 보이세요. 어느 날 준서가 말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주름이 이렇게 많은데. 은지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주름은 삶의 흔적이잖아요. 전 그런 흔적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은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인지. 그날 밤 은지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얼굴을 찬히 들여다봤다. 눈가에 잔주름, 처진 볼. 하지만 눈동자만은 여전히 맑았다. 손으로 가슴을 감싸보니 탄력은 줄었지만 감각은 살아있었다. 속옷을 벗자 가슴 끝이 찬 공기에 반응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직 죽지 않았네. 준서와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은지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가 웃을 때마다, 그의 손이 우연히 스칠 때마다 그녀의 몸은 먼저 반응했다. 어느 날은 책을 건네봤다 손끝이 닿았는데 그 짧은 접촉에도 아랫배가 찌릿하게 조여왔다. 집에 돌아와 속옷을 갈아입다 보니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미친 거 아니야? 이 나이 혼잣말을 하면서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준서라는 특정한 사람을 향한 욕망이라는 것을. 하지만 준서는 너무나 신사적이었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고 은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예의를 지켰다. 그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은지를 더 안달게 했다. 어느 날 은지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준서 씨,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준서가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웃었다. 글쎄요. 이 나이에 누가 저 같은 늙은이를 받아주겠어요? 왜요? 준서 씨 같은 분이라면. 은지가 말을 흐렸다. 준서가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뭔가 읽을 수 없는 감정이 스쳐갔다. 은지 씨는 어떠세요? 저요?
저는. 은지는 숨을 들이쉬었다. 사실 외로워요. 밤이 되면 더 그래요. 그 고백에 준서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가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여전히 매일 만났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은지는 준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밤이면 그를 생각하며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였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서가 먼저 제안했다. 은지 씨, 내일 저녁 같이 식사하실래? 제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는데 은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네. 좋아요. 약속한 날 은지는 오랜만에 옷장을 뒤졌다. 감색 원피스를 꺼내 입고 연한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을 보니 설레는 자신의 얼굴이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준서가 데려간 곳은 한강이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이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은지가 감탄했다. 은지 씨가 더 아름다우세요. 준서의 말에 은지의 얼굴을 붉어졌다.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은지 씨,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세요. 사실 은지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나 싶어서. 은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저도요. 저도 준서 씨가 좋았어요. 준서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다. 은지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다. 우리 나이의 사랑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은지가 물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더 늦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날 밤 준서가 은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은지가 말했다.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은지는 자신도 모르게 준서에게 다가갔다. 준서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서로의 체온에 녹아들었다. 은지 씨. 준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냥 이대로 있어주세요. 은지가 속삭였다. 준서의 품에서 은지는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다. 그의 손이 등을 쓰다듬을 때마다 잊고 있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났다. 저 준서 씨, 사실 저는 몸이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게 늘 부끄러웠는데 준서가 그녀를 떨어뜨려 바라봤다. 왜 부끄러워요?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 말에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지. 준서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은지는 더 울고 싶어졌다. 울지 마세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확인했다.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하지만 간절하게. 은지의 몸이 반응할 때마다 준서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더 소중히 대했다. 괜찮아요. 다 받아줄게요. 준서의 말에 은지는 비로소 자신을 놓을 수 있었다. 오래 억눌렀던 감정과 감각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는 울면서 웃었고 웃으면서 울었다. 새벽 나란히 누워있던 준서가 말했다. 은지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도요. 오히려 더 일찍 만났어야 했는데 싶어요. 은지가 준서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 후로 그들은 연인이 되었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 주변의 시선 물론 있었다. 자식들의 반대. 그것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은지의 딸이 찾아와 말했다. 엄마 이 나이에 연애라니 창피하지도 않아? 은지 딸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창피한 게 뭐니? 사랑하는 게 창피한 거야? 엄마도 여자야.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는 있어. 딸이 할 말을 잃고 돌아간 후 은지는 준서에게 전화했다. 힘드시죠?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볼 거예요. 그들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다. 손을 잡고 거리를 걸을 때마다 은지는 소녀처럼 설렜다. 어느 날 준서가 말했다. 은지 씨, 우리 같이 살까요? 은지가 놀란 눈으로 그를 봤다. 진심이에요. 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은지 씨와 함께 보내고 싶어요. 은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같이 살아요. 그렇게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준서가 먼저 커피를 내렸고 은지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둘이 함께 특별했다. 밤이 되면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갈구했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뜨거웠고 그럴 때마다 은지는 생각했다. 살아있구나. 나는 아직 여자구나. 준서는 그런 그녀를 항상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 은지 씨의 그런 모습이 좋아요. 솔직하고 아름다워요. 어느 날 은지가 물었다. 제가 너무 물이 많은 거 아닐까요? 이 나이에도. 준서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뭐가 문제죠? 그만큼 저를 원한다는 뜻 아닌가요? 전 그게 고마워요. 그 말에 은지는 또 울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위로였다. 시간이 흘러 그들이 함께 산 지 2년이 되었다. 여전히 서로를 아꼈고 여전히 밤이면 뜨거웠다. 어느 날 은지가 거울을 보며 말했다. 주름이 더 늘었네요. 준서가 뒤에서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더 아름다워졌어요. 행복한 주름이잖아요. 은지가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다. 준서 씨 만나고 나서 전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저도요. 은지 씨가 제 삶의 봄을 가져다 줬어요. 그들은 입을 맞췄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밤도 은지는 준서의 품에서 잠들었다.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릴 줄은 몰랐어.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게 해주셔서. 아침이 밝았다. 은지가 눈을 뜨니 준서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지가 미소 지었다. 오늘은 뭘 할까요?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내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특별하니까 그들은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다.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함께 만들어 먹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둘이 함께여서 매일이 특별했다.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던 중 은지가 말했다. 준서 씨,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면 어때요? 책이요? 네. 우리 같은 나이에 사랑을 찾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목은 뭐로 할까요? 황혼의 연인들은 어때요? 좋네요. 우리 이야기를 솔직하게 쓰면 되겠네요. 그날부터 그들은 함께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 만났을 때 설렘,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첫 스킨십의 떨림,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일상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다. 글을 쓰면서 은지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래. 한때는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했지만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준서의 사랑 덕분이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사랑을 나눈 후 은지가 말했다. 여전히 제가 많이 젖는 게 신기해요. 이 나이에도 준서가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다. 그게 은지 씨예요. 변하지 마세요. 전 그런 은지 씨가 좋아요. 은지가 눈물을 글썽였다. 준서 씨는 정말 제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에요. 은지 씨야말로 제게 과분해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았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처럼 그들의 사랑도 때로는 거세고 때로는 잔잔했지만 언제나 계속되고 있었다. 시간이 더 흘러 그들이 쓴 책이 출간되었다.
황혼의 연인들이라는 제목의 그 책은 예상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중년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한 독자가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읽고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지냈는데 이제 다시 사랑을 찾아보려고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출연을 결정했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다. 두 분의 사랑의 비결이 뭔가요? 준서가 대답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완벽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불안 전환마저도 사랑하는 거죠. 은지가 덧붙였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스킨십을 원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반응이 왔다. 특히 수연처럼 자신의 몸과 욕망을 부끄러워했던 여성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서가 갑자기 쓰러졌다. 뇌경색이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은지는 너무 놀라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 병원에서 준서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첫 마디가 은지였다. 은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은지는 더욱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준서를 은지는 정성껏 돌봤다. 약을 챙기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고 함께 가벼운 운동을 했다. 준서가 말했다. 은지 씨 때문에 빨리 회복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무슨 일이요? 여행도 더 가야 하고 책도 더 써야 하고 무엇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죠. 준서가 미소 지었다. 네. 더 많이 사랑해요. 건강을 회복한 후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것을 먹고 호텔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밤을 보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뜨거울 수 있다니 수연이 준서의 품에서 말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준서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들은 두 번째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제목이었다. 병을 겪고 난 후의 심경, 더욱 깊어진 사랑,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느 날 손자를 데리고 온 은지의 딸이 말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은지가 놀란 눈으로 딸을 봤다.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걸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딸이 준서에게 고개를 숙였다.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준서가 따뜻하게 웃었다. 그날 밤 은지는 준서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가족도 인정해주고 우리도 건강하고.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요? 하나 있어요. 뭔데요? 당신과 더 오래오래 함께하는 거예요. 준서가 은지를 꼭 안았다. 약속해요.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들은 계속해서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을 살았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가끔은 여행을 가고 밤에는 여전히 서로를 갈구했다. 어느 날 은지가 말했다. 우리 이야기가 드라마가 된대요. 정말이요? 네.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라고 준서가 웃었다. 우리가 유명인이 되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하지만 전 그것보다 우리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게 좋아요. 드라마가 방영되고 정말 많은 반응이 왔다. 특히 중년 여성들이 은지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했다.
자신의 몸과 욕망을 부정하며 살았던 많은 여성들이 은지를 통해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다. 한 시청자가 보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도 63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됐는데 은지 씨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아직 여자라는 걸, 사랑받고 싶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은지는 그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벅찬 감동을 느꼈다.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은지는 65, 준서는 64이 되었다. 여전히 그들은 사랑했고 여전히 밤은 뜨거웠다. 어느 날 밤 사랑을 나눈 후 은지가 말했다. 신기해요. 나이가 들수록 당신이 더 좋아져요. 준서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저도요. 은지 씨는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져요. 거짓말. 은지가 웃었다. 진심이에요. 주름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증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은지가 준서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오늘 밤도 그들은 서로를 갈구할 것이고 그녀의 몸은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니까.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